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첫 번째, 일반적 감성인이 되자. 두 번째, 이미지를 그려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매번 시를 해석할 때, 시를 공부할 때마다 매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 감성인 되기라는 거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다 써볼게요. 네, 써지네요. 일반적 감성인 되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내신, 그리고 수능. 두 가지 시험이잖아요. 시험에서는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우리가 쫓아가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것도 역시 문학이라서 우리가 배웠듯이 사람마다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시를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달라질 수 있는 게 시험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이나 내신에서 묻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베이스로 놓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 또는 시를 해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성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연습하면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이미지 그리기인데, 이미지를 여러분들 시는 그림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잘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로 그리면 되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 수능 을 프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용학의 그리움을 통해서 일반적 감성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그리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감성인 되기에 댓글 달기 공부법이라고 해놨는데요. 일반적인 시 해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 해석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의 시 해석에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시 해석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시를 해석할 때마다 여러분의 시 해석을 적어야 합니다. 적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뭐 해설 강의나 아니면 선생님의 시 해석을 보고 그 시 해석하고 여러분이 적은 거하고 비교해 봐서, 아, 이게 서로 다르구나, 아, 이게 서로 같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것들을, 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매번 확인하는, 그 비교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댓글 달기 공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용학의 그리움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시의 정서가 이미 나와 있네. 이 시는 정서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고 나중에 해설지를 보든 해설 강의를 보든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한 거하고 실제 시 해석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지점에서 잘못됐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공부고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연 보겠습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에선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 부분 보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눈 오네. 춥겠다. 눈은 시련, 부정적 이미지 라고 썼어요. 그 다음 댓글을 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여기다 또 댓글을 다는 거죠.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갔다고 했으니까 가기 힘들겠네.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밤에 혼자 다니니까 기차도 외롭네. 기차도 외롭고 그러니까 거기 타 있는 나도 외롭고 이렇게 썼어요.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너를 남기고 왔다고 했으니까 아끼는 사람을 두고 와서 외롭구나.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눈은 시련이었는데 왜 여기서는 복되다고 했을까? 이렇게요. 그 다음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춥구나.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떠나온 곳이 그립구나.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해가지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는 팁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은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눈이 없고 눈은 시련이고 부정적 이미지고 그런 그리움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댓글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설 강의와 비교하는 겁니다. 해설 강의 또는 시 해석 뭐 해법 문학 아니면 선생님의 설명 비교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어떤 부분이 잘 됐나 확인해 보는 것이죠. 선생님이 지금 한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해설 강의를 이 수능의 해설, 시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 해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시 해설이 시 해설이 어디냐? 아 여기 없구나. 잠깐만요. 시 해설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시인이 광복 직후에 서울로 상경하여 외롭게 생활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구나 라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두고 온 너가 가족이겠구나 라는 걸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처음에 제목을 보고 정서를 파악한 게 제대로 파악한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걸 고치면 되는 거고요. 1년과 5년의 수미상관기법을 통해 눈 내리는 북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군. 아, 이 북쪽의 그리움이구나. 이 북쪽이 고향이구나.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을 통해 고향을 떠나와 있는 화자의 외로운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 일부러 눈은 시련하고 부정적 이미지라고 내가 파악했었는데 이렇게 시련이고 부정적 이미지라고 파악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외로움이 더 부각되기 때문이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감성이 되기 위해서는 댓글 달기 공부법을 해야 되는데 한 년 한 년을 읽어요. 한 년 한 년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 해석, 해법 문학, 자습서 또는 설명하고 비교하면서
잘 해석한 부분은 잘 해석했구나라고 확인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은 왜 잘못 해석했을까라고 체크하는 게 일반적 감성인이 되는 댓글 달기 공부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미지 그리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그리기. 이미지 그리기는 이제 지워야겠죠? 잠깐만요. 이미지 그리기는요. 그냥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는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림을. 머릿속에 그 말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북쪽 눈 내리네.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벼랑이죠. 벼랑에 기차가 칙칙폭폭 다니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 위에. 자, 여기가 검은색이라는 거죠. 화물차가 검은색이고 아마 밤에 달리니까 이런 식으로 불이 켜 있겠죠. 화물차가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람이 한 명 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고 떠나는 상황인 거죠. 여기도 눈이 내릴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잉크병이 얼어든다고 했으니까 잉크 한 다음에 꽝꽝 온 것을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해 가지고 얼어든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요. 잠을 깬 거죠.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볼게요. 그 다음 눈이 오는가 북쪽에서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자, 이런 식으로 시가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허접이잖아요. 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선생님처럼 직접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직접 그려봐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인이 3등급 이하다. 직접 그리세요.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머릿속에 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훈련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짓거리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는 훈련. 자, 그림 보시면은 북쪽에 그림 보시면은 북쪽에 눈 내리고 있는 거 보이죠? 북쪽에 눈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선 따라서 기찻길이 이렇게 밤에 떠나고 있는 거 보이고요. 이 산 너머에다가 사랑하는 사람 두고 왔고 나는 떠났는데 여기 눈이 내리는지 궁금해하는 거 보이고요. 잉크병이 얼어드는 밤에 깼는데 집에 가고 싶다. 나는 돌아가고 싶다. 나는 생각하는 것까지 이미지로 다 표현했잖아요. 어, 정리를 하면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그려. 그리고 이게 훈련이 되면요. 이게 훈련이 되면 그림이 아니라 글로 적을 수 있어요. 이걸 많이 하다 보면 그림이 아니라 글로 적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댓글 달기 공부법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글로 적는 것까지 훈련이 됐으면 마지막엔 뭘로 하는 거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수능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이거는 언제겠어요? 이렇게 무조건 그리는 게 평소 공부할 때는
무조건 그려야 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첫 번째, 일반적 감성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시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해설이나 해설 강의나 선생님의 생각들이 내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인데, 이걸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 댓글을 달아야 된다. 시 1년 1년마다 한 줄씩 다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내가 이 시를 읽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게 뭐라고 해석했는지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적은 거하고 실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석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공부다. 이 말입니다. 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험 때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식, 이게 바로 댓글 달기 공부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그리기는요. 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는요. 그냥 무작정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헛짓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그림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업그레이드 때는 말로 쓴다라고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댓글에다가 저번에는 들었다고만 남겼는데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이 시를요, 여러분들이 이게 5연이거든요. 1, 2, 3, 4, 5연이 있는데 여기다가 실제 댓글을 달아보세요. 댓글 달기 공부법대로 실제 댓글,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하고 난 뭐라고 해석했는지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5줄이 나오겠죠. 그 5줄을 1101 홍길동이라고 하고 댓글로 해가지고 저는 첫 번째 1년 뭐 댓글 달고 2년 3년 해가지고 총 5년까지 해서 5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선생님 동영상에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하던 대로 이거 강의 들었으니까 모르겠다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김수영의 사령 9월 평가오는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 그 시에다가 실제 댓글 다는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분. 역시 공부도 게임처럼 19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댓글 반드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